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완벽한 흐름을 깨트리지 않고 이제는 완벽한 추세를 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저는 고점을 향해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움직일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거고요. 또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는지도 이 시간에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고 이러한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려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또 받으셨고 마스터가 끝났는데 아직 버전 2를 못 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지표까지 있습니다. 총 150페이지가 되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투자 자세부터 등등이 쭉 있죠. 읽어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또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거고요. 이것 또한 무료로 정보도 무료니까 코인도 이 파일도 무료로 받으셔야죠.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XRP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꺾어지고 끌어올려주고 있고 또한 거래대금조차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3,200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재 이 XRP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데 조금 가까이 보여야 되겠죠? 너무 짧게 봤네요. 이렇게 지금 여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끌어올리면 이 라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만 돌파하면 돼요. 1211원인데 1211원 여기까지는 아직 못 올라왔지만 오늘 1211원 정도 1210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이 라인을 1220원이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1220원 1220원을 뛰어넘고 올라간다면 얘 추세 꺾여요. 추세 꺾이면서 이제는 완벽한 반등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할 힘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잡혀 있고 그리고 이 추세상도 이동평균선 모든 이평선도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만 돌파해준다면 좋은 흐름이 이뤄질 것을 보고요. 지금 부분이 그럼 뭐예요? 매수 타이밍이죠.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와 있고 이 매수 타이밍을 이 부분을 잘 잡고 간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눌렸어도 이렇게 양이틀 눌렸잖아요. 눌렸음에 불구하고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고가는 3,202원을 찍었는데 이 이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일단은. 자, 그리고 지금 저가는 3,156원. 지금은 3,187원, 0.73인데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 대금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RSI 수치까지도 52.3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좋고 여기에 이 RSI 수치가 지금 이게 뭐야? 이 매수죠, 매수세를 바라보는 건데 지금 53, 52, 53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죠. 이게 뭐냐면 지금 매수와 매도가 계속적으로 공존하고 있어요. 매수만 쭉 있는 게 아니고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이고 이렇게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잡고 간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는지 한 번 더 뉴스를 체크하고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봐드릴게요. 자 XRP 채택 증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은행이 XRP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어요. 또 왜 무시를 할까요? 볼게요. 자 점점 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XRP가 특히 경제적 불안정이 악화될 경우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당연히 이게 경제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거시경제적으로 불안한 얘기는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화폐들 있죠. 이 화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들쑥날쑥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악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탈중앙 금융, 바로 디파이예요. 디파이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XRP가 있는 겁니다. XRP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보면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바로 공동 창립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최근에 은행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 XRP가 잠재 유용성을 탐구하는 비디오 논평에서 이런 주장을 재검토했고요. 또 이 경제적 불안정의 이 증가가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러한 대안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이 미 증시가 안 좋잖아요. 미 증시가 안 좋으면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안 좋으면 자금이 빠져나와요. 자금이 나옵니다. 이 자금이 나오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는 안정자산으로 불리는 금으로 가요. 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새 어땠어요? 금값이 폭발했죠? 이렇게 폭발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증시가 안 좋으면 자금 빠져나와. 그리고 금으로 가. 근데 금도 한정적입니다. 금까지 떨어져요, 이제. 그 정점을 찍고 또 내려오죠. 뭐 떨어졌다고 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내려오면 여기에 또 그러면 자금이 또 나와요. 여기는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자금이 또 나옵니다. 자금이 빠져나오고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가상자산이에요. 가상자산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가상자금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이 시작됐고 이 이동이 이제는 완벽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뭐가 된다? 바로 불장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이 불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지금 코인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불장 무서워요. 눈만 깜빡하면 이 정도 올라가 있어요. 눈 하루 깜빡거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불장입니다. 작년에 한번 느껴본 적 있죠. 불장 같은 그런 정도가 민코인 3월 4월 달에 어땠습니까? 2000% 뛰었죠. 이 사이에 엄청난 폭발력, 이게 불장이에요. 이 불장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관세로 인해서 이 증시라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쏠리고 자금이 쏠리고 금으로 쏠렸고 그리고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쏠리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불장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더욱더 강력한 불장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금융 침체가 임박하다는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금융 침체가 임박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러면 이런 금융 침체 이 통용화된 기축자산, 뭐 달러나 뭐 원화나 이런 게 막 불안정하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당연히 가상자산으로 쏠릴 확률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가시면 좋고요. 또 이런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압박 증가가 이런 원인으로 지금 23년 블랙스톤의 5억 6,200만 대출 채무 불이행 이런 것이 나왔죠. 이런 것이 나오면서 지금 이 시체 자체가 지금 이 경제 돌아가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도 금융 스트레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가 있고 또 이런 마진콜을 촉발하고 또 여기에서 채무 불이행의 파급 효과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과정에서 그럼 어디로 쏠리겠느냐? 자금이 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디파이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도 볼게요. 지금 이 알자라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 CNBC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무디스의 인베스트 서비스의 이 에디 디포레스트가 같이 금리 인상이 되고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 채무 불이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 이 디포레스트는 이 차입 비용 상승이 이미 안정성 유지하기 고무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광범위한 이 과잉의 부채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나왔어요. 이게 이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지금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 또 금융평론가 더그 크래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기업과 개인의 대출자 모두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또 이 경제 활동이 계속 감소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신용 부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또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런 맥락에서 알자라가 뭐라고 하냐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빌린 레버리지 투자가 특히 노출될 수 있는 지금 이런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위험하다. 이 마진콜이라고 이 파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규모 청산이 뒤따를 수가 있고 또 이게 이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또 광범위한 하락을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물 경제에 대해서 피해가 확대되면서 기업 운영, 소비자 지출에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유독 튀어나오고 있는 게 바로 XRP인 거죠. 전략적 유동성 도구로서의 XRP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제적 혼란을 배경으로 지금 이 알자랑 XRP가 의미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XRP가 국경 간의 결제를 위한 다리 통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전통적인 자본 금융 공급원이 제한된 시기에서 중운영 유동성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욱더 이 XRP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면 기관의 수요 또 개인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XRP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치 상승이 정말 중요해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신뢰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쌓이고,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봅니까? 신뢰죠. 신뢰와 그 가치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들어가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가상자산 중에서도 XRP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가장 사용 사례가, 이 사용 사례라는 게 중요해요. 코인 같은 경우는 투기성이 짙죠. 투기성이 짙습니다. 이런 투기성이 짙은 데서도 사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게 XRP고, 그만큼 이 가치와 신뢰가 동시에 공존하는 거죠. 그만큼 얘 투자한다는 것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투기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래요.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안정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산을 불리는데 가장 우리가 유리한 투자 방법이다. 이것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가신다면 수익 그리고 자산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잡아드린다는 거죠. 자, 이런 분석이 지금 전직 미국 이 재무부 관료 현 리플 이사회, 제가 이거 이 사람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로사리오스 이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이 리플의 지금 현 이사회 이사로 지금 재직해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저랑 이 사용 사례가 있고 신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리플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재무장관이 들어온 겁니다. 미국에 43대인가 그래요. 43대 재무장관. 자, 이런 결제 인프라, 현대에 대한 리플의 역할에 대해 말을 했고, 또 리오스에 따르면 리플의 기술, 더 나아가서 XRP가 이 국제 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어떤 얘기 나와요? 또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 뭐다? 바로 이 리플이다, XRP다라고 나오는 거죠. 스위프트 같은 경우 다들 이용해 보시면 이거 국제적인 송금 시스템이죠. 이 코드를 집어넣고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송금을 받죠. 근데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죠. 하지만 XRP는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지면서 이게 몇 센트만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비용도. 그만큼 이 스위프트를 능가하고 있고, 그래서 스위프트가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통합 절대 안 한다고 XRP가 선을 걷죠. 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중앙은행들의 미래 유동성 충격을 예상하면 또 이 금과 같은 자산, XRP 같은 유틸리티 기반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점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XRP가 이미 중앙은행에 사용하는 걸 많은 결제 시스템과 또 호환되고, 또 이 유동성 전략 관리에 전략에 잠재적으로 원활하게 추가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개발이죠. 이런 부분. 지금 이 규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전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과 이 XRP 측과 SEC가 만납니다. 이 만남이 대단한 사건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식 5월 2일인데 만나는 것은 우리는 5월 3일날 새벽에 알게 될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분명한 것은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뭐 X에 올리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죠. 이런 발표 만남 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제가 바로 전 영상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고, 또 이 알자 CEO가 이 지금 이 규제 프레임워크 여기 목소리 높여왔던 누굽니까?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죠. 이 사람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고, 또 알자 CEO가 이 XRP를 둘러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문제, 특히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을 해결이 되면 제도 채택에 대한 상당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 제도 채택의 상당한 장벽이 뭐냐면 기관이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것을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여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XRP와 SEC와 이 회장과 의장과의 만남 5월 2일 운명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전까지 좀 담아놓으시길 바래요. 조금 담아놓으면서 가져가시기를 한 번 더 추천드리고요. 물론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간다면 폭발이 나왔을 때 더욱더 큰 움직임. 지금 이렇게만 사건이 있는 건데, 지금 SEC가 연기한 거 있죠. 하나 어떤 겁니까? ETF잖아요. ETF 역시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게 연기가 된 것일 뿐이지 취소된 게 아닙니다. 연기가 된 거지. ETF가 나온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폭발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물인 겁니다. 현물. 우리가 지금 보는 차트, 현물 시장, 이 현물 차트가, 현물 ETF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6월 달에. 그러면 얘네들까지 만남이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기관 채택이 늘어나고, 여기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ETF가 나온다면 더 늘어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차근차근 맞춰지고 있는 XRP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그리고 힘을 잔뜩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XRP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좀 늦게 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니까 정보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정보를 받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 정보 있이 움직이는 거, 없이 움직이는 거 틀리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으시면 되고요. 정보방 들어오시면 또 제가 좀 해드리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 이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와야 되는지 잡아드립니다. 비중을 왜 나눠야 될까요? 바로 시드머니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드머니 현금 확보죠.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안 가요. 항상 상승하락 오늘 하루만 봐도 엄청나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하면 눌림목이 나오면서 간다는 얘기죠. 시드머니 현금 확보되어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코인의 개수 늘어나죠. 그리고 당연히 단가가 낮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수익이 온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타이밍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중과 구간을 왜 알고 가야 되는지, 왜 이것이 중요하고 기본인지를 알고 가신다면 당연히 수익은 잔뜩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꼭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정보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정보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 그러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